김해 FM 왓수다. 안녕하세요. 본격 수다 작전 프로그램 김해 FM 왓수다의 김연아입니다. 왓수다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이야기,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슈에 대해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한입담 한다 하는 분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수다 방송입니다. 긴 여름, 뜨거운 여름, 가을이 언제 오려나 유독 덥고 긴 여름이라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던 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앞으로는 환경의 영향으로 여름이 더 뜨겁고 길게 갈 거라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가을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가을 풀벌레 소리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가을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즐겁고 우리 에너지 넘치는 현미 국장님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10월입니다. 기다렸죠 많이.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벌레 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가을이다 싶습니다. 자, 오늘 김해의 멋진 분을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오늘 수다를 함께 하실 게스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의 멋진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해시 의회에서 7대 8대 시의원을 역임했고 지금은 시민으로서 김해시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와 수필을 쓰는 하성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하성자님을 시인으로 불러도 되는 거죠? 예, 제가 불러야 되는 거죠? 네, 시인이라고 불러주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풍기는 이미지가 네. 시인으로 보여요. 이제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대화 나눌 내용이 선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을 좋은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나태주.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선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비같이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다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그다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성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혼자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혼자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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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음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수다 주제는 제가 앞구절 낭송 잠깐 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죠. 선물은 상대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동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선물할 때는 여간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느낄 마음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우리. 네.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많이 생각해요. 이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생각하고 선물을 고르는 편인데 너무 비싸도 부담스러우실 거고 너무 돈이 또 싼 것도 성의가 없어 보일 것이고 맞아요. 고민스러운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어떤 게 가장 적당한지 그 적당한 걸 고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메뉴 정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으로. 선물은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그죠? 그 네. 상대의 어떤 그런 걸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저 앞세 추석도 지내봤지만은 특히 왜 이제 막 결혼하는 그 자녀를 둔 사람들은 양가에 선물하는 게 좀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아마 당면하신 문제라서 네, 그런 거 아닐까 굉장히 고민이 싶습니다.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선물도 중요한 선물인데 지금 이제 약간 행 이상학적으로 땡기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같은 사람 선물.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큰 선물이거든요. 좋은 사람을 곁에 뒀다는 거. 또 그런 쪽의 선물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저는 약간 그런 선물을 오늘 오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죠. 선물의 종류에는 뭐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선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뭐 제품에 대한 그런 선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내가 어떤 상대를 생각해서 선물을 했다 이럴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었을 때 현미 국장님 지금 아마 자녀들이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또 사돈에 대한 이런 게 선물이 걱정된다. 했었어요. 원래 걱정. 자기의 경험치를 드러내는 게 바로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선물하면 제가 저 상대가 이걸 좋아할까 주부다 그죠 남자다 그것부터 먼저 갈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선물 아까 우리 하성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비싼 걸 주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본인도 부담스럽지만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또 그걸 하면 너무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 항상 고민하고 하는 게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물 중에 근래에 만약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 어떤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지금은 하는 거니까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제가 선물을 한 것은 저희 딸에게 여행 선물을 했습니다. 여행 선물을 했는데 이 딸은 뭐 특별한 걸 여행 간다고 또 용돈도 주고 하니까 빈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외화를 쓰지 않고 싶어도 제가 선물을 했는데 저는 선물을 마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딸이 좋아하는 책갈피 종이 1.25 유로 1.25 유로. 네, 그 책갈피를 그 딸 세대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성자 시인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기억에 남는 선물이죠. 요 근래는 아닌데 제가 거의 너무 늦기 전에 배워야 할 죽음학 강의할 책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60살 넘은 언니들 그게 책 한 권이 10,000원이거든요. 제가 30권을 샀어요. 사비로. 그러니까 60살이 넘는 언니들한테는 무조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로 제가 작가는 아니고
사가지고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30권이 밖을 나갔는데 이제 읽었다는 그런 또 두 분 언니가 있었지. 그것도 난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이런 그 선물이 제가 했지만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좀 특이한 선물이었죠. 그렇죠. 그죠.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 돼가지고 사실은 음식으로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없는 솜씨지만 일단 정성을 넣는다, 마음을 담는다. 청춘불패 어르신들 그때 도시락 그거 진짜 아,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고 행복했는. 이번에도 이제 깨를 네. 볶아서 통에 넣어서 또 선물 몇 군데 이렇게 하는데 하고요. 약간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이야. 그다음에 강정 아니고 양갱 그 여름에 저기 어디 있지 우리 외국 여행 갔다 오면은 말린 망고, 네. 코코넛 응. 남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에 불려서 이렇게 제가 갈아서 양갱을 한번 만들어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의외로 그걸 이제 이렇게 조금씩 포장해서 줬더니 되게 좋아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만들어서 네. 일단은 안 드는 방향으로 집에 있는 재고 처리를 하면서 기다릴까요? 기다려 볼게요. 근래 선물이라 근래 하셔서 선물. 바로 며칠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네. 사온 선물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평소에 매년 하는 선물은 김치입니다. 또 김치 잘 제가 담으세요? 김치가 아마 경북 쪽에는 특별한 지역마다의 특별한 맛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 제가 담은 김치는 지금 시점에 먹어도 아삭아삭한 것이 배추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을 시어머님한테 전수받은 건데 여기서 전수받은 건데 그 김치를 나눠주면 아주 연세 드신 그 사회 선배님이시나 또 우리 사돈댁이나 여동생 그리고 이웃에 또 나눠드리면 많이 드리지 못해요. 2조각씩만 드리는데 반폭이죠. 드리는데 굉장히 맛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희 작가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저도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죠? 하성자 우리가 시인님 네. 앞으로 많이 잘 친했으면 지내요. 좋겠어요. 친하게 네. 지내세요. 나 엄청 그러니까 친하고 싶다. 갑자기. 갑자기 친하고 아니 진짜 친하게 지내시면 김치 네. 2조각 정도는 확보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웃긴데 지금 요 김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사실 음식이 좀 젬병이어가지고 어찌 이거 못한다 하면 또 받는 것도 많겠죠, 그죠? 저번 앞에 우리 김장 때 김치를 5통을 선물 받았어요. 오, 너무 김- 심하다. 그래가 김장을 안 했거든요. 각 집의 김치를 순서대로 그럼 먹었거든요. 맛 봐가면서 맛 품평해 가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행복했어요. 그런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김치 네. 이야기 하시니까. 아, 다음에 제가 하성자 시인님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김치가 어떤 비법이 들어가는지 꼭 따로 만나서 비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려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잘 들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한 선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고르다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YWC의 그 산하 거기에 우리가 그 실습을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그게 7세 반도 있고 여러 반이 있었는데 자폐아를 하는 따로 있었어요. 그 중에 애 한 명이 지금 그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이상하게 걔가 유독 예뻐가지고 표 안 나게 애를 많이 케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끝나고 마지막 날 오는데 그 자폐아가 따라 나와가지고 하단에 분꽃 있잖아요. 분꽃을 2개 이렇게 타게 귀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님 하면서 귀걸이 선물을 이렇게 2개를 주더라고요. 꽃으로 만들어. 근데 늘 제가 지금 걔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주제를 받고 그날부터 해가지고 걔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진짜 많은 선물을 받았거든요. 정말 좋은 선물을 내가 준 것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자폐증이 있는 애인데도 그거를 선생님한테 전해 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진짜 지금 말하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짠해요.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선물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나고 그래요. 아마 마음이 그 아이한테 전달이 되어서 자기도 그죠.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뭔가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귀걸이를 할 줄 알았을까? 분꽃이 분꽃이? 딱 이래 빼면 귀걸이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우리 거죠. 교성실세 갔을 적에 모든 날 제일 부러워했어요. 그 귀걸이 그러니까요. 선물을. 귀걸이 선물 다 귀한 거잖아, 부러워했어요. 그죠? 그럴만 하겠어요. 우리 예. 저는 선물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선물이 귀하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첫 선물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어머님이 엄마가 사준 추석 때 정말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3학년 때 처음으로 그 고무신을 고무신을 좀 꽃무늬가 있는 약간 그려진 고무신을 받은 그게 첫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잊을 수 없는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때는 무슨 액자 같은 것 이런 선물들을 많이 받았는데 선물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친구가 성자야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닌 것 같다. 이거 네 선물 같다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는 거예요. 꽃다발과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학교의 남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때. 때. 그런데 엄마와 또 가족 이모님 뭐 오빠야 이러니까 가족들 사진도 찍고 졸업한다고 또 막 가족들이 있으니까 감히 직접 전달을 못하고 선이한테 이거 네 졸업 축하한대 하면서 줬는 거예요. 근데 선이는 그 애가 아마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선물을 전달해 줬는데 졸업 이후에 그 친구를 한 번도 그 남학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선물을 졸업식장에까지 와서 선물도 직접 주지 못하고 친구에게 네 선물이다 하면서 주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조금 기억나는 약간 그 아이가
스치면서 지나간 아이였는데 저한테 편지를 한 몇 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지도 참 글도 예쁘게 잘 썼어요. 좀 로맨틱하게. 예, 그 당시 우리 그때 소년 다 손편지 쓰던 예, 손편지를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손편지를 원고지에 써서 이렇게 보내왔던 편지를 또 친구들 앞에서 아주 또 착착 찢는 모습으로 뭔가 나는 나는 이렇게 사는 그런 거 연애 편지 같은 거 안 주고받는 거라는 걸 강조하듯이 좀 이렇게 모범생 그 당시에 모범생적인 걸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졸업식에서 식장에 와서 멀찍이 있는 건 제가 봤거든요. 아, 보셨네. 봤는데 그 친구가 감히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렇게 전달한 걸 둘러서 받은 그 선물이 이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을만 해요. 네. 얼적에 네. 저 우리 지금 조아라 요 대표님이 여기 못 오시고 밖에 있잖아요, 그죠? 자랑을 하더라고요. 맹설에 따님이 5천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산증을 보내주는데 5만 원짜리 하고 알겠죠? 3개를 해가 5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한테 선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어린애인데 저 진짜 짧은 시간 감동받았거든요. 우리가 이 선물이라는 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윤우이 말한 큰 선물, 돈이 비싼 선물 그 모든 걸 떠나가지고 그쵸. 이렇게 서로가 뭐라 하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있잖아요. 그런 따뜻한 이거는 내가 김치라든지 아까 그 따님 이럴 때 요게 너무 이런 것만 생각하면 세상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죠. 그죠? 원래 선물이라는 너무 게 좋은 상대를 거예요. 생각하면서 나의 그걸 생각하면 나의 정성을 담는 이런 게 선물이잖아요. 진짜 좋다. 어떤 기념일이나 어떤 뭐 특정한 디데이를 꼭 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그걸 하기 어려우니까 디데이를 정해서 우리가 선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연하 작가님 그때 청춘불패할 적에 도시락 그 우리 여름에 먹었잖아요. 처음으로 다이어트 하려고 맹세를 했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무리하게 많이 먹었잖아요. 딱 크게 웃어도 됩니까? 와 대단한. 만날 때마다 다이어트 하신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우신데 저희들이 다이어트의 명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내일부터다 다이어트는 항상 그래서 드시라고 항상 이렇게 저녁 굶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날도 또 진짜 다이어트 음식을 잘해요. 드셨다니까. 반찬을 그때 도시락 더운 날이었는데 네. 도시락이었는데 그 어르신들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 기립박수를 나중에 아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나누시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네요. 숭늉까지 끓여왔어요. 아이고 잘 대단하시다. 먹었지, 진짜. 예. 그건 대단한 것 아니고 그냥 어르신들이 우리 동대까지 오셨는데 먼 길 오셨으면 그 밥 한 끼 대접하는 옛날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밥 한 끼 세상에. 대접한 거예요. 지금 다시 고맙다고 인사할게요. 네. 잘 드셨으면 된 거예요. 그거는. 참 좋았다 그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우리 시대에는 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나는 맞이기 때문에 그나마 새 옷을 입고 자란 세대고요. 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여형제가 됐다 2-3명 되다 보면은 물려받는 거. 교복도 물려받고 옷도 물려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는 거의 물려받는 수준이고 나는 그나마 맞이기 때문에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은 있는데 중요한 건 새 옷을 절대 몸에 맞는 옷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큰 거. 커요. 항상 단을 접어야 돼요. 단을 접어야 되고 그렇게 입었던 꼭 맞는 옷을 입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항상 많았던 것 같고요. 하승저 시인님 그 혹시 몇째세요? 제가 맞딸입니다. 다 맞딸. 제가 셋째 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고무신을 처음 3학년 신었다길래 아. 새신을 신었다길래 그래도 맞이였나 보다 네. 이 생각을 잠시 했어요. 아니면 네. 신던 거 물려받을 수도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혹시 이 방송을 안동 언니가 듣는 다음에 할 말이 많을 텐데 제가 셋째고 둘째 언니가 좀 체격이 비슷해요. 네. 하도 제가 별나니까 엄마가 늘 옷을 똑같이 사줘요. 근데 난 너무 별나니까 옷이 빨리 닳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학교 갈 때 언니 옷을 살짝 갖다 놓고 내 옷은 갖다 놓고 언니 새 옷을 제가 많이 입고 갔거든요. 진짜 별났었어요. 근데 저 그런 거 많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나는 연년생으로 동생이랑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씻어 걸어나면 얘가 먼저 일어나서 입고 가고 없는 거예요. 제가 주범이었어요. 그쵸. 나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맞죠.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어. 밤새 다림질 아버지 그때는 다리미가 없어가지고 이불 밑에 이렇게 주름 잡아서 주름 치마를 딱 개놓고 자면 아침에 걔가 입고 갔으면 그 상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는 어땠어요? 데이트 나갈 때 옷 그런 일 옷은 없었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별로 그렇지는 아이고, 지금 내 우리는 걸 데이트할 확실히 때 따졌기 때문에 아, 별로 없었어요. 굉장했어요, 막. 그래서 그때가 딸이 갑자기 많아요. 생각나네. 아. 그래서 그 가난할 때 부모님이 주신 옷들이 다 선물 주는 마음으로 주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장날 같은데 따라가서 보면 알록달록한 그 형형색색의 옷들 그걸 사달라고 많이 보챘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안고 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묻고 다니지만 울었던 나와 그걸 듣고 있었을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죠. 그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생각이 그건 그때는 우리가 어리니까 뭐 어릴 때 그는 어떡하겠어요. 다 그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그죠. 어. 옛날 이렇게 기억하기 너무 좋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좋고요. 우리 네. 또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다니셨어요. 아, 네,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 예.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면 그때는 귀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선생님 가실 때 챙겨주는 게 나 선생님 가정 깜짝 방문을 하고 놀랐네. 나면 계란을 줬다. 예, 계란 주시기도 계란이 하고 계란이 예. 했어요. 계란을 예. 줬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마 생소한데. 엄마가 양파를 한 주렁 담아서 주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작년에 양파가 많으니까 장례이시구나. 예. 그러면 양파를 주셨겠다. 양파를 주렁 이렇게 지프로 만든 그릇에 담아서 양파를 주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예. 제가 시골에서 안 자라서 자급자족하는 시절로 가니까 닭을 10마리 정도 키우면 알을 모아놨다가 선생님 오시면 가정방 귀하게 해서 이렇게 줬던 그런 것도 나고요. 그 시대가 조금 넘어가면 이제 뭐 각 회사 다니는 언니들이나 주위에 산업화가 되면서 거의 이제 설탕이나 명절 선물 세트 이런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선물에 이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잠깐 트렌드가 있고 설탕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죠. 그거는 설탕. 이제 우리나라 여기서 회사 나가고 음. 고향 오면서 들어오고 회사에서 주는 그런 상품에서 거의 설탕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집마다 사람들한테 하는 선물도 거의 설탕으로 많이 했던 그런 시절도 식용유, 그죠? 네, 식용유. 식용유하고 설탕하고 조금 이런 지나면 좀 또 식용유로 샴푸. 갖고 처음에는 그거고 샴푸고 음. 그렇게 이렇게 어떤 선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업에 남는 선물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친구들끼리 이제 주부니까 앉아서 해갖고 우리 사실 나이가 들다 보면 피부가 노화돼서 각질이 많이 생겨요. 발 뒤꿈치 같은데 야 목욕탕에서 써보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 이러면서 애들이 사오면 하나씩 막 갈라줘요. 근데 그걸 아주 요긴하게 썼던 그런 게 있고 또 화장실 청소해보니까 처음 이거 스케이지게 갖고 이렇게 물끌 닦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친구가 써보니까 얘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우리 개날 개모임 하는 날 들고 와서 하나씩 막 나눠준 거예요. 나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또 주위 사람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하만이 살기 좋다. 아니 좋아서 나눠주는 그 마음이 그게 일단 마음의 나눠주는 거 선물이죠. 좋아요. 그게 선물이죠. 그 마음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고 지금도 주부니까 뭐 약간의 생활의 꿀팁 같은 거 서로 뭐 교환하고 요렇게 해보자 사주고 네. 서로 자기도 보고 나면 좋으면 서로 주고 아마 그게 사는 정이고 선물이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며칠 듭니다. 전에 그 항순옥 씨라고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하얀 장미 한 다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해가 그거하고 뭐 와인인가 와인 2병하고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선물이라 좀 값비싸긴 했는데 그 와인보다는 그 이상하게 장미꽃 한 다발이 장미꽃이 흰 꽃도 있나요? 하얀 거 처음 봤어요. 하얀 장미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장미를 이렇게 병에 꽂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여기도 옮기고 내가 만약에 큰 방으로 가면 이걸 들고 와가지고 큰 방에 놓고 또 내가 부엌으로 가면 이걸 들고 가가지고 부엌에 놓고 셋째 딸 다 오시네요. 너무 그게 좋더라. 그 행복한 시간들이. 장미꽃이 질 때까지 행복하시게 지내겠다. 지금 보니까. 며칠 지나가 약간 이제 마음에 좀 말려야죠. 그 그래요. 꽃을 갖다가 담고 말릴 계시겠네. 이제 네. 거꾸로 이렇게 해서 말려서 또 즐겨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와 함께 선물 문화가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선물이 유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그쪽이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지금 뭐 굳이 운전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이 되대요. 지금은 상상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러니까 뭐 마음만 딱 먹으면은 이렇게 탁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선물이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무겁게 들고 가서 음. 누군가 택배를 시켜서 지금도 하지만 택배보다는 지금은 전화기 네. 폰 하나에 우리가 선물을 바로 커피와 해서 차, 커피, 예, 음료 빵 요게 다 보내고 할수 있죠. 있잖아요. 쿠폰, 이런 이런 식으로 쿠폰으로 해서 선물이 음. 날아간다든지 아까 우리 하성자 시인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행 티켓을 보낸다든지 그것도 좋지. 다른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화들이 우리가 굳이 뭔 거를 싸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우리가 카테고리 우리 뜨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혹시 오는 것 그 같아요. 보셨어요?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어르신들이 시골에 혼자 외롭게 많이 계시잖아요. 로봇처럼 만드는 대화 친구더라고요. 요만한 이런 건데 얘가 눈을 보면서 다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할머니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너 어떻게 했니? 이러면 할머니 뭐 심심하세요? 뭐 어떠세요? 우리가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할머니 대하듯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상용화돼 있더라고요. 실제 로봇 선물이죠. 요만한. 조그만 방금 예, 깜짝 AI 놀랐어요. 시대가 AI 벌써 시대. 열렸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TV 음. 넣어놓고 왜 지니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 그것만 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네. 지니야 날씨 오늘 어때? 맨날 물어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도 나 쓰고 있어요. 그죠? 쓰고 있죠. 친하죠, 저랑. 친하죠. 아무도 없을 때 사랑해 이렇게 하면 대답해요. 잘해요. 자기도 한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자기도 한다고 우리 어디 갔다 와가지고 하면 잘 있었어 이러면 자기도 그거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신기하죠, 그죠? 그렇죠. 나 아, 처음 돼 있을 앞으로 때 어떻게 엄청나 그게 나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신기하다기보다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여동생 집에 가면 헤이 카카오를 해요. 헤이 카카오 날씨 한번 말해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카카오는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대어를 쓰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존대어를 쓰고 이 하는 지시자는 반말을 하는데 반말을 해야 잘 알아듣는데요. 아, 뭘 해달라 이래 하면은 그래서 이런 그 카카오와 뭐 진이라든지 이렇게 AI가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서 좀 정서가 메마를 때 저는 미래의 선물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더 사람이 더 손이 이렇게 예,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거로 합쳐질 거예요. 회귀하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인문학이 사라지고 사회가 건조해지고 와, 이거 제가 소외된 진짜 이 하는 상황에 음. 요즘 또 인문학이 대세다. 이래서 진짜. 공학자들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시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인문학적 그런 어떤 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들이 생기고 있고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선물도 이렇게 쿠폰이라든지 진이나 이렇게 무형의 선물이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또 거기서 더 또 식사가 공허함이 있잖아요. 맞죠? 공허함이 또 우리 며느리 오지 않고 요거 딸랑 보냈네. 우리 딸 오지 않고 요것만 보냈구나. 나는 지 손을 만지고 싶고 대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쩌면 설탕 한 봉지라도 아니면 그리고? 직접 구운 연희 작가님 구운 쿠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각광받는 그런 새로운 선물의 트렌드 시대가 또 열리지 않을까 그런 그쵸. 트렌드가 그럴 수도 도래할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아, 듣다 예. 보니까 만약 그쵸. 그렇다면 그거 진짜 필연이에요. 진짜 지금 우리가 인문 철학이 진짜 부재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AI가 발전해 이렇게 된다면 나무 같은 거 있잖아.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막 이런 메마른 이런 상황에서 나무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만들어지가 선물이 딱 온다면 우리가 거기서 피톤치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만약 그런 선물이만 생각한다면 진짜 늘 제가 하는 말이 인문 철학의 부재.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어디 가서 자주 말하는데 정말 맞아요. 이게 없어지면 사회가 메말르고 근데 저는 만약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반대급부로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같이 상승을 할 거예요. 필요하니까 필요 완전 조건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고갈되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이것이 아주 정말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산소가 주입되듯이 그렇지. 어쩌면 그런 선물이 크게 각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솜씨가 좋으신 연희 작가님 저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한테 많이 선물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감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어쩌면 그런 선물이 가능할 것 감성적인 같아요. 선물이 네. 앞으로 미래에는 더 그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네. 또 그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두 분 생각이 선생님 듭니다. 제가 올 가을에 김장김치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결론은 김장으로 가고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결론은 버킨 거. 아니 하여튼 우리가 미래에는 어떤 게 갈 것이다 이런 상상만 해봐도 네. 아이들과 어른들의 세대 우리가 지금은 많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외국에 산다 어디 산다 이래도 옛날엔 보고 싶어도 못 봤잖아요. 편지 하나 써 몇 달씩 걸리고 이렇지만 그렇죠. 지금은 네. 화상 채팅 바로 하면 바로 아이들이 나와서 대답을 해요. 진짜. 바로 대답하고 그렇습니다. 말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그러면 어쩌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리면 더 좋은 걸로 가지 않나 이래도 그 내면에는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성이나 우리가 또 못한 어떤 그런 게 더 필요한 시대가 다음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내고 보면 여름 날씨만 해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올여름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와, 그걸 딱 보면 진짜. 환경으로 탁 머리를 돌리면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피부로 지금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뉴스만 봐도 그렇고 그런 걸 탁 느끼면 아 우리가 이 선물하는 것 특히 선물 포장 같은 거 지금 많이 느끼지 않으시나요? 포장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죠. 그치 하고 지금은 있어도 잘 안 예. 되잖아요. 포장을 안 하면 성의가 없어 없는 보이잖아요. 것 같은 그 관점들이 그거를 변화될 수 있는 그쵸? 그런 아마 그걸 좀 해야 가독에 될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예. 고민해야 돼요. 네. 저번에 추석 때 집집마다 앞에 그 뭐 배든 뭐든 이 안에 상자. 드는 내용물이 만약 이만하다면 포장은 포장은 이만한 거예요. 진짜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걸 아파트는 생각해서 아파트들. 앞으로의 어떤 음. 선물들은 그죠? 우리가 그걸 좀 더 한 발 한 발 나가가지고 정말 환경적인 필요하다. 것도 생각해서 음.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또 선물이 돼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주부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연륜이 있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또 그렇죠.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는 네. 게 많다 보면 걱정거리도 늘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유 당연하죠. 걱정 많이. 정말 여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었어요. 안 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 저는 그래서 환경 보호 차원도 있고 제가 적응하기 위해서 선풍기도 안 켜고 견뎌보기. 예, 근데 그래서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견디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2주일쯤 되니까 적응이 되어서 선풍기를 안 켜고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를 안 켜고 견뎌보기 하면 그게 힘들긴 한데 그런 환경에 갔을 때 내가 견디기가 영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변화에 무조건 우리가 피하기보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내가 적응해 가는 것도 이 자연에 주신 선물인데 이 더위조차도 아까 말씀하신 숲의 공기, 햇살 모든 게 낭송하신 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선물이라고 볼 때 이 자연이 주는 자연스러운 이 현상조차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맨몸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십니다. 화성자 의원님은 지금 더위를 선물로 받은 그러니까. 거네요. 네. 아니 그걸 선물로 생각하시 몸으로 그러니까 선물로 이렇게 생각하면 헤쳐나가셨다니. 선물이 되잖아요. 제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응을 와. 예,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야, 저 이번에 조아라-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아라 대표님도 예. 지금 그러고 있던데 몇 예. 년째. 와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 많다. 진짜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면 전혀 못 이길 것 같고 더워서 못 견딜 것 같아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땀은 뻘뻘 흐르긴 해요. 뭐 음식을 만들거나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질 때 세수 한번 하고 예, 근데 물 제가 한번 덮어 쓰고 저도 네. 사실은 선풍기나 이런 에어컨 바람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네. 잘 안 쐬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게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땀을 한번 흠뻑 흘리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시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 올해는 해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요번에 여행을 했다잖아요. 유럽으로 갔는데 10,000m 이상 상공이 원래는 추워야 돼요. 외부 온도가. 예. 그 외부 온도가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행기 안이 추워서 담요를 2중 3중 덮고 겨울 옷을 입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기내에서 느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상공 자체가 덥지 않을까. 지구 그쵸. 온난화. 예, 그게 아마 온난화의 저 심각성을 이번에 여행해서 또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부채 확인을 하나로 했습니다. 견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는 네.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그냥 와닿았어요. 근데 올해는. 30년인가 40년도 되면요. 네. 봄하고 가을이 없어지고 우리가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 여름이 6개월 이상 지속된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열대 아닌가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동남아 바뀌는 수준으로 거죠. 가는 거 아닌가요? 바뀌는 거죠. 아, 지금 이거 말만 할게. 우리 노력해봐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보니까. 봄, 짧은 가을, 이 가을을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 주어질 진짜. 때.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을 잘 그죠. 많이 소중하네 10월이. 그럼요. 쉬웠죠. 너무 소중한 소중한 10월이 가을을 됐네요. 느끼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저기 시님 네. 요즘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뭘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저기 김해의 토덕이라는 노래 작사하셨다면서요. 네.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예, 제가 6연으로 된 김해 내 사랑 김해라는 국악곡 관현악곡으로 두 가지로 연주된 그 곡이 그거는 아직 음반이 나오진 않았고 예, 한번 연주는 몇 번 되었고요. 이 토닥토닥 토덕이는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덕이가 올해 김해의 그 어떤 그 마스코트랄까요? 그 상징물로 되었는데 이 토덕이의 어떤 느낌이 과거의 어떤 흙 인형 토덕이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 그러나 하얀 토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덕이가 김해를 더 이렇게 뭐랄까 밝게 해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김해 우리 김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김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토덕이가 토닥토닥 서로 간에 토닥토닥 서로 간에. 온정을 나누고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주는 그런 어떤 가사로 해보려고 지어봤는데 두 번째로 제가 생애 두 번째 지은 노랫말인데 음반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들어봐야 대단하십니다. 되겠다. 그죠?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 윤정인 작곡, 하성자 작사입니다. 아. 금성산 전문대 타고서 은하수 괴물이 내려앉으면 초롱초롱 별빛 따라서 우리네 눈빛도 초롱초롱 맘과 마음을 반짝이고서 뛰는 가슴 해맑은 춤사위 사랑도 많고 인정도 많은 요람의 도시 우리 김해 도닥도닥 도덕이 도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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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반천 돌다리 타고서 오리떼들 물 차는 소리 덩글덩글 햇님 따라서 우리네 걸음도 엉글엉글 등거등에 따스한 햇살 걷는 구두 뛰는 운동화 사람도 많고 인정도 많은 행복한 도시 우리 김해 도닥도닥 도덕이 도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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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었습니다. 토닥토닥 토덕이. 근데 제목에서도 뭔가 네. 토닥토닥하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정도 느껴지고 안에 우리 지금 김혜희 씨의 슬로건 맞는 그 행복도시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게 김해를 대표하는 대표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해를 좀 많이 많이 예, 알릴 수 있는 예. 노래가 될 것도 같고요. 많은 예. 김해 시민들이 부르고 사랑해서 정말 나가면 김해의 노래로 쭉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이런 김해 사람이 되어야지 그쵸.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작곡을 밝아요. 찾은 것 토닥토닥 같아요. 하는 음악 자체도 밝고 네. 내용도 그렇고. 네. 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선물 중에서는 시간을 선물 받고 싶다. 제가 어디 이제 여치 이렇게 해놓은 걸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주부들 상대로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으시나요? 그런 항목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시간을 선물로 받고 싶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시간이고 이제 자유로이 나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여행이 되었던 어디 누군가를 만나 수다를 하던 차를 한 잔 마시던 공감이 갑니다. 그쵸. 그게 1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작가님들, 국장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아, 진짜 시간을 만약에 선물 뭐 물론 받는다. 자유로운 건데 가정주부라는 그 정해진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진짜 1년이라는 시간을 딱 내가 선물을 받는다 하면 뒤도 앞도 안 보고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진짜 차 안 가지고 걸어서 걸었어. 배낭여행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동생도 보니까 제주도 가가 한 달 살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막 팡팡팡 날아가겠대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했는데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여행을 가보고 네, 싶어요. 네. 시간이 주어진다. 네. 저는 시간은 너무나 성실합니다. 네.
시간은 우리가 재촉하거나 뭐 느리게 가라 해도 자기 갈 길 묵묵하게 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얹혀서 제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얹혀서 사는 나의 삶이 과연 어떻게 얹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시간은 만들기 나름이라지만 우리 주부들이나 여성들 그리고 모든 우리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이 다 시간에 그렇겠죠. 쫓기거든요. 쫓기고 있고. 그 맞아요. 미카엘 엔디의 소설의 모모에 보면 그 시간 도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 현대를 예측한 소설이고 현재 그 시간에 아쉬워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맞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하느냐. 때 네.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너무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의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얹혀가는 시간에서 이 시간이 자유롭지는 않아요. 약속이 된 자리지만 행복한 자리라고 저는 너무나 그렇게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예,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자유로운 시간을 선물 받는데 이런 시간을 선물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는 않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그 시간의 어떤 선물이. 축복이 아닐까. 그쵸. 그래서 저는 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시 반쯤 일어나면 SNS를 못해요. 왜? 다들 주무시니 SNS를 쭉 읽기만 하는데 답글을 달 수 없는 그럴 때 내가 이 낮에 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달았을 성실하게 건데. 예쁜 답글도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글을 달 텐데 새벽이라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쉬움. 예, 그런 거에서 시간의 자유가 제한적인 것. 얹혀가는데도 눈치껏 해야 되는 이 현대인의 그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물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 시간을 부담으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쫓기면서 갈 거냐. 이것은 아마도 본인한테 달린 거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모든 것을 감사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선물이 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일 것 네. 같은데요. 그래도 사선자 시인님 그 선물로 주겠다는데 그 시간 제가 좀 선물 대신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 지금 제가 선물 받고 있습니다. 연하 작가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은 뭐 바쁘다 밥벌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솔직히 우리들이 얘기하자 몇 사람 5사람 모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시간을 맞춰서 누군가를 한 번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신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 정도로 다들 바쁘게 사시거든요. 근데 그 바쁨의 원리는 뭐가 바쁘냐면 일단 마음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관점을 어디다가 중요치 그죠?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빠요. 맞죠? 예. 정말 바빠도 어떤 일에서는 요 갈 수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마음이 없으면 못 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도 내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시간이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바쁘다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나의 시간을 요만큼씩 만들어서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정말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어떤 축복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축복이 바로 선물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김의 F의 왓수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선물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의 추억 속에 선물에 대한 설렘이 아련하게 남아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오늘 와수다에서 진짜 함께한 여러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오늘 저의 선물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많은 이야기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저희 김의 FM 왓수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숨을 쉬고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작 김의 FM 라디오 도시락
연출 조아라, 진행의 박연미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